아, 저기 귀여운 말 한 마리가 서 있네요. 아, 잠깐 혹시 자고 있는 건가요? 사실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동물은 그냥 조는 중입니다. 눈이 급속하게 움직이는 적절한 렘 수면을 취하려는 말은 누워야 할 거예요. 사람들은 렘 수면 단계에서 꿈을 꿉니다. 렘 수면 시에는 팔과 다리를 움직일 수 없어요. 만약 움직인다면 꿈을 행동으로 옮기기 시작하다가 다칠 수도 있거든요. 다시 말 얘기로 돌아가 보죠. 비록 서서 조는 것이지만 여전히 엄청난 일이죠. 우린 따라할 수 없으니까요. 말에게는 똑바로 쉽게 설 수 있게 해주는 힘줄과 인대가 있습니다. 다리의 주요 관절이 고정돼 있어요. 그래서 말은 바닥에 넘어질 걱정을 하지 않고 긴장을 푼 채 쿨쿨 잠들 수 있는 거죠. 아, 그나저나 말은 필요한 렘 수면 양이 놀라울 정도로 적습니다. 일반적으로 하루에 2-3시간 정도로 아주 짧은 간격이에요. 그래서 말은 자주 눕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어떤 동물들은 단지 이렇게 자는 게 더 편안하기 때문에 서서 잠을 잔다고 합니다. 말이 서서 낮잠을 자는 이유는 누워서 잠을 자는 것이 충분히 안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말은 땅에서 일어나는 게 쉽지 않은데요. 귀중한 시간을 낭비할 수 있죠. 말이 일어서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동안 몇몇 사냥꾼들이 말을 잡아서 저녁거리로 만들어버릴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말은 짧은 시간 동안만 누워있는 거예요. 그리고 말은 특별한 감시체계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말이 낮잠을 자는 동안 말 한 마리는 주변을 감시하죠. 무리의 각 구성원이 감시마 역할을 하는 거예요. 어쨌든 말뿐만 아니라 얼룩말, 코끼리, 기린, 플라밍고 같은 몇몇 새, 그리고 가끔은 소도 서서 낮잠을 잘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인간은 어떨까요? 이 기술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다리를 수직으로 세우고 무릎을 제자리에 고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몸을 똑바로 하기 위해 많이 애를 쓰지 않아도 될 거예요. 하지만 우리 몸은 이렇게 만들어지지 않았죠. 너무 피곤하면 일어선 채로 잠들 수도 있지만 우린 즉시 깨게 될 거예요. 그래야 몸이 바닥에 부딪히는 걸 막을 수 있을 테니까요. 우리의 근육은 각각 수면 단계로 진행될 때마다 점차적으로 이완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졸음이 쏟아지면 근육은 우리 몸을 더 이상 똑바로 세워둘 수 없게 되죠. 쉿! 조용한 겨울밤, 나뭇가지 꼭대기에 앉아있는 새가 자고 있는 것 같네요. 그리고 약간의 소음이 들립니다. 인간은 그 소음을 거의 알아차리지 못해서 조용하다고 느끼겠지만요. 하지만 바로 이 새, 올빼미의 청력은 완벽합니다. 올빼미에게 청력은 시력보다 훨씬 더 중요하거든요. 눈 깜짝할 사이에 새가 움직입니다. 우와, 올빼미의 머리가 뒤쪽으로 돌아간 것 같아요. 올빼미는 정말 유연해서 머리를 거의 완전하게 돌릴 수 있습니다. 올빼미는 눈 구멍이 고정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안구를 돌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를 어떻게든 보완해야 했었죠. 올빼미가 머리를 270도까지 돌릴 수 있는 건 머리가 몸에 아주 특정한 방법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아주 똑똑하죠? 올빼미의 목이 신체와 만나는 조직과 혈관은 끊어지지 않고 구부릴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올빼미는 또한 척추와 목을 구성하는 작은 뼈인 척추뼈가 많습니다. 그 덕분에 머리를 뒤로 돌리는 특별한 묘기를 부릴 수 있는 거죠. 자, 우리의 목은 완전히 다른 구조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필요한 건 모두 해낼 수 있죠. 인간의 눈은 동그랗고 올빼미와 달리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으니까요. 주변을 보려고 목을 돌리지 않아도 돼요. 하지만 네, 머리 돌리기는 파티에서 단숨에 여러분을 주인공으로 만들어줄지도 몰라요. 마귀 상어가 맛있는 물고기를 발견하고 깊은 바닷속을 여유롭게 헤엄치고 있군요. 상어가 미래의 먹이에 조금씩 가까워지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물고기가 이 사냥꾼을 알아차리고 달아나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공포영화에서처럼 상어가 입 아래에서 턱을 이용해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마귀 상어의 무서운 턱은 유연한 인대에 붙어 있는데요. 입에서 최대 7.6cm까지 펼칠 수 있습니다. 덕분에 이 상어는 입을 발사해 불운의 물고기나 오징어 등을 잡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입도 그렇게 된다면 좋겠죠? 그러면 손으로 음식을 잡지 않고 20c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에 매달린 음식을 먹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아니요, 식사 예절은 지금 생각하지 말자고요. 여러분은 열대지방의 한 호텔에 누워 작은 도마뱀을 보고 있습니다. 도마뱀이 바닥을 가로질러 달리고 있어요. 벽에 닿았습니다. 보세요. 허물을 벗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도마뱀은 여러분의 머리 위에 거꾸로 매달려 있습니다. 도마뱀은 볼록한 발가락 덕분에 모든 종류의 표면에 달라붙을 수 있습니다.
발가락에는 수백 개의 미세한 털이 나 있는데요. 이 털들은 또다시 더 작은 털로 갈라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구조는 털 분자와 표면 분자가 서로 작용할 수 있을 정도로 강한 물리적 결합을 만듭니다. 그리고 전자기적 인력이 발생하게 되죠. 그래서 도마뱀은 발가락을 번개처럼 빠르게 붙이고 뗄 수 있는 겁니다. 도마뱀은 1초 안에 자기 몸의 20배는 되는 길이를 주파할 수 있습니다. 어떠한 표면에서든지 가능해요. 불행히도 우리 인간들은 이 초능력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손가락과 발가락의 유일한 능력은 물속에 너무 오래 있을 때 주름이 생기게 하는 겁니다. 주름이 생기면 자동차 타이어에 나 있는 홈처럼 젖은 물체를 잡는 접지력이 향상됩니다. 그리고 친구들이 여러분을 보고 건포도손이라고 부를 수도 있겠죠. 칭찬이란 뜻은 아니에요. 안경 원숭이의 눈 하나는 이 원숭이의 뇌만큼이나 큽니다. 이 작은 동물에게 시력이 중요하다는 뜻이란 건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겠죠. 이들의 거대한 눈알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안경 원숭이는 오른쪽이나 왼쪽을 봐야 한다면 머리를 통째로 돌려야 해요. 긍정적으로 생각하자면 이 원숭이는 깜깜한 어둠 속에서도 볼 수 있고 밤에도 곤충, 도마뱀, 심지어 작은 새까지 사냥할 수 있습니다. 안경 원숭이의 눈으로는 아주 작은 빛의 점도 반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빛으로 이 원숭이는 주변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눈은 마치 동물 왕국의 야간 투시 고글과도 같은 거예요. 인간의 경우 우리의 눈은 다른 방식으로 디자인되어 있습니다. 우린 낮에만 유난히 잘 볼 수 있고 어두운 방이나 밤의 야외에서는 사물이나 색깔을 잘 보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우리의 눈 뒤쪽에 빛에 민감한 기관 두 종류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는 원뿔 모양이고 다른 하나는 막대 모양입니다. 이 막대는 여러분이 어두운 빛에서도 볼 수 있게 해주지만 색을 감지하지는 못합니다. 그리고 원뿔은 더 작은 것들과 색을 볼 수 있게 해주지만 빛이 없을 땐 별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일단 어두워지면 막대만이 사용 가능한 빛에 반응을 합니다. 하지만 색을 구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린 검은색, 회색, 흰색 같은 색만 볼 수 있죠. 여러분은 강둑에 앉아 물이 흐르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마뱀이 무서운 속도로 달리고 있네요. 네, 바로 물 위에서요. 이 도마뱀은 바실리스크 도마뱀인데요. 뒷발에 특별한 긴 발가락이 있습니다. 이 도마뱀이 움직일 때 이 발가락의 피부 주름은 펼쳐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물과의 접촉 면적이 증가하죠. 또한 이 주름 때문에 도마뱀은 다리를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이 도마뱀이 물의 표면에 세게 부딪히면 작은 공기 주머니가 형성되게 되는데요. 속도를 늦추지 않는다면 바실리스크 도마뱀은 이 주머니를 타고 물 위에 오를 수 있습니다. 사람의 경우 바실리스크 도마뱀의 발처럼 생긴 특별한 신발을 신는다고 해도 물속에 빠지지 않으려면 시속 105km의 속도로 달려야 할 거예요. 만약 여러분이 동남아시아의 정글에 계시다면 뱀을 조심하세요. 왜 땅을 보시죠? 날아다니는 뱀 말이에요. 공기 중에 떠다니는 뱀은 악몽에서나 볼 수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 존재합니다. 사실 이 뱀은 실제로 나는 건 아닙니다. 강한 바람이 없다면 말이죠. 이 파충류는 글라이더입니다. 바람을 타기 위해 자유낙하의 속도를 사용하죠. 일단 바람을 타면 양력을 발생시키는 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첫눈에 나는 뱀과 다른 뱀과 구별할 수 없을 거예요. 뱀은 관 모양의 몸통에 팔다리가 없으니까요. 하지만 이 뱀이 이륙할 준비를 하기 시작하네요. 나뭇가지의 맨 끝에서 미끄러져 가더니 몸으로 J자 모양을 만듭니다. 일단 뱀이 아래로 날아가면 뱀의 몸은 S로 변하고 평소보다 2배는 더 평평해집니다. 뱀의 둥근 몸은 안쪽으로 구부러져 있어 공기를 가둘 수 있죠. 이 파충류는 심지어 바다의 파도처럼 위아래로 움직이면서 방향을 바꿀 수 있습니다. 가장 멋진 건 이 나는 뱀은 거의 최고의 글라이더라는 사실이에요. 예를 들면 훨씬 더 유명한 날다람쥐보다 말이에요. 로키 안녕.